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16년 마지막 시험입니다. 준비 잘 하셨죠?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적중특강을 보시면서 마무리 잘 하셔서 꼭 좋은 성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항상 여러분 보기의 중요성 아시죠? 보기를 보면서 어떤 타입인지 결정하셨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 now that even though 다 지금 접속사라는 게 눈에 들어오시죠? 우선 공통점이 이 세 가지가 부사절 접속사고요. rather than이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준상관 접속사예요. 준상관 접속사. 준상관 접속사라는 건 이제 이거 말고도 as well as가 하나가 더 있어요. as well as.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뒤에 명사가 오든 형용사가 오든 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품사가 와도 괜찮거든요. 대신 오지 못하는 게 뒤에 주어 동사처럼 완전한 절형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 문제 푸실 때 항상 보기에 상당히 같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컴마 찍으면서 잘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슨 자리예요? 부사절 접속사 자리예요.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뒤에 주어 동사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그대로 좀 지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이미 보기 자체가 부사절이 3개나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사절 같은 경우는 보통 해석한다가 어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바로 들어가셔도 충분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하나 집으셔서 들어가면서 바로 해석을 말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거 막 해석하다가 어떤 게 넣는 게 낫지 이런 거보다는 하나를 넣어요. 그 다음에 말을 만들어 봐서 이상한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판단만 해주시면 된다예요. 저는 여기서 even though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톰슨의 판매 수치가 어때요? well below expectation.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다는 뜻이에요. 기대치를 훨씬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는 refused to. 거절했다. grant라는 건 사형식 동사로 수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그에게 raise라는 단어가 임금 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 어때요? 이제 월급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월급을 인상해 줄 것을 뭐 했다? 거절했다. 그런데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대치에 기대치 밑돌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승인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때문에가 좀 더 적합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 콕 집어서 해석하시고 이상하면 바꿔주시면 된다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나온 because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다음 102번 가보도록 할게요. 102번은 접속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분점이 조금 더 무난할 거라고 봐요. 얘 같은 경우는 2개가 접속사고요. 얘 같은 경우는 2개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명사라고 치부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 동사가 과연 몇 개지? 그러면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 딱 보자마자 여러분 조금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세미콜론 있죠. 얘가 and 기능을 해요. 그래서 문장이 있고 and 있고 문장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더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제하시면 되는 형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미콜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더하고 이제 이치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브의 수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혹시 생각나세요? 이치 오브 더 복수명사. 오케이. 여기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복수명사에 각각 이더가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대신 이더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기준 자체가 항상 2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미 5개라고 써 있죠. 그래서 5개 중에 각각이 맞는 거지 5개 중에 하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이치가 정답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what이나 which 같은 접속사가 이렇게 오브의 수식을 받아갖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버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103번으로 가죠. 자, LI 부사 문제입니다. LI 부사 문제는 해석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석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제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데 있어요. 뭐와 관련성이 있다고요? 시제. 그래서 현재 시제와 관련성이 있나 과거 시와 관련성이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조금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다행히도 여기서는 recently와 initially가 뭐야?
과거하고 어울리는구나라는 걸 조금 빠르게 간파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was, 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참가자들의 수조차, 이분 살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참가자들의 수조차 보도가 되었습니다. Around 250, 250명으로 대략 한 250명이 되라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400명으로 수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사와 여기 부사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50명이었는데 나중에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는 250명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바뀌었다. 이게 적합하죠. 그래서 정답은 initially가 정답인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제 관련 특성과 그 다음에 의미적인 포인트를 같이 결합해서 풀어내셨으면 좋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04번 가죠. 104번은 자, 보자마자 여러분이 모어도 있고 EST 보이시죠? 이렇게 비교급하고 최상급 아니면 이제 여기에는 표시가 돼 있진 않습니다만 as 같은 원급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무조건 짝꿍을 보세요. 짝꿍 찾아봐요. 짝꿍 있어요, 없어요? 짝꿍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짝꿍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로 돌변하냐면 품사 문제로 돼요. 일반적으로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다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려고 만들어 놓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개 구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뭐예요? 스무드냐 아니면 이에 이제 여기서 똑같이 스무드이스트긴 하지만 어때요? 얘도 형용사고 이렇게 부사 형태였어요. 그럼 올라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머치는 비교급도 강조하고 최상급도 강조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run에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 run이 품사가 뭐냐가 중요했죠. 이거를 잘못 보시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 make 보이세요? 그래서 make 다음에 our assembly line production까지 해서 목적어예요. 자, mak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목적어가 오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요. 동사 원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make 다음에 목적어 좀 길지만 잡아주시고 run이 동사 원형으로 왔다. 그래서 여기 run이 들어간 건데요. run이 하필 또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는 뒤에 뭐가 와요? 아무것도 오지 않죠. 와봤자 수식어가 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부사가 정답.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여기서는 정답이 바로 D번에 more smoothly가 바로 정답이었던 형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모르시면 이제 계속해서 막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해석도 해보고 막 그러셨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패턴인지를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105번 가볼게요. 또 LI네요. 자, LI가 나오면서 뭐예요? 의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긴 하는데요. 루틴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저는 루틴리를 먼저 본 이유가 얘는 보통 뭐하고 현재 시제랑 어울리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가 아니네요.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럼 이제는 무조건 보여요. 100%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해석이긴 한데 동사 뒤에 붙었죠. 매동식, 일형식 동사 뒤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해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해석을 전체적으로 막 대충 하다가 말을 갖다 이 부사를 막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지금 얘가 이거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하다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단어부터 여기서는 확인할게요. accordingly라는 건 뭐에 따라서란 뜻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언급을 해놓고 그 사실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이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cautiously는 뭐예요? 당연히 주의 깊게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때? 아니면 조심스럽게. newly는 뭐야? 새롭게. routinely는 판에 박히겠죠. 자, 응답을 하고 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그에 따라서 응답해요. 그에 따라서가 좋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배제 한번 해보고 조심스럽게 답하고 있다. 이건 괜찮죠. 조심스럽게 답해주고 있다. 이거 괜찮아 보이고 새롭게 답하다. 다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뒤에까지 문맥적인 비교가 필요해요. 자,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컴마 찍고 ing 나오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해서요. 해석을 하실 때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세요.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다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이제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답을 하고 있다. 뭐 하면서 question whether. 그죠? 질문하는 거죠. 문의하는 거, 물어보는 거 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마켓 시장이 계속해서 뭐예요? 그죠?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그죠? 예. 의문점을 가지면서 서로 이제 각자 자기가 직접 물어보겠죠. 그래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답하고 있다? 그죠? 조심스럽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적합해 보이네요. 정답은 그래서 cautiously.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 단어 보면 현재와 관련 쓰니까 현재 진행형이 왔다 해서 해버리면 말이 이상해요. 일반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절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106번 가보도록 하죠. 자, 106번 보시면 purposely, much, highly, regularly. 자,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부사를 제가 많이 썼죠. 최신 이제 시험에서 부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유형에 많이 집어넣는데요. purposely는 의도적으로 고의로라는 뜻이고요. much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해요. 아니면 최상급이나 아니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예요.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오지를 않아요. 알아두시고요. highly는 정도의 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긴 좋은데 매우 좋아. 좋긴 좋은데 매우 좋아. 나쁘긴 나쁜데 너무 나빠. 매우 나빠. 이런 거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regularly는 잘 아시는 단어겠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뭐를 수식하고 있는 게 보여요? effectively라는 형용사. 그래서 누굴 지워요? much 지우시고 판단. 그러면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좀 너무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때? 매우 효과적인? 괜찮아 보이고. 정기적으로 효과적인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했다가 가장 적합했겠네요. 그래서 highly가 정답. 포인트 보시면 이제 우리가 high하고 highly를 비교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꼭 놓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얘는 위치적으로 높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매우. 단순하게 그냥 높게라고 해석하시면 실수하니까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107번으로 가볼게요. 자, 107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던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known, provided, considered, accomplished. 지금 보시면 being이 있어가지고 앞에 비동사 있죠. 그러면 be 다음에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known 같은 경우는 보통 for를 더 많이 써요.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서 알려지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provide는 여러분 provide는 그때 능동형으로 더 많이 나와요. provide A with B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이제 수동태로 뒤집으면 A is provided with B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능동형으로 더 많이 쓰이니까 능동을 제가 먼저 적어드렸고요. consider 같은 경우는 be considered 다음에 as가 없이 그냥 명사가 올 때가 있고요.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요. as가 오고 명사가 오는 것도 괜찮아요. 뭐뭐로서 어때요? 고려되는 라고 생각, 직역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accomplish는 달성하는 거니까요. 달성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걸 오답으로 쓰셨으면 분명히 죄다 노운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TBC라는 것은 뭐야? 5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회사예요? 뭐로서 알려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때? 메인 스폰서로서 알려진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하나로 더 메인 스폰서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노운이 아니라 컨시더가 정답으로 이제 포인트가 바뀐 형태인데요.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결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그냥 단순히 회사가 TBC라는 회사가 메인 스폰서야 라는 말이 이건 아니고요.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스폰서가 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운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스폰서로 알려진 회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컨시더가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간주될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야 라는 형태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노운과 컨시더를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찾아서 확인했는가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BC라는 회사가 스폰서가 될 수 있는 회사들 중, 알려진 회사들 중에 하나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아직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 중에 회사가 될 수도 있는 회사 중에 하나야 라는 얘기니까. 좋아요. 조금은 어려웠지만 별표 쳐놓으시고 다시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들 이 단어들 다 이 단어는 이제 일반 삼형식이기 때문에 이 세 단어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08번 가볼게요. 108번 보시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습관처럼 딱 보셨으면 제일 좋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넘버 오브 복수명사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복수명사.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 복수명사. 다 똑같아요. 오케이? 제가 말하는 건
보자마자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복수명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the number of overseas visitors 그 다음에 visi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 방문객들의 수의 감소죠. 그래서 해외 방문객들의 수의 감소는 뭐다? 분명한 인디케이터,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네.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시설이 반드시 항상 되어야만 한다라는, 그죠? 명백한 지표이다, 이유이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넘버로 복수명사를 우선 잡아주시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와 관련됐기 때문에 당연히 방문객의 수겠죠. 오케이. 그렇게 잡으시면 정답은 당연히 B로 선택될 수 있었던 형태였고요. 다음 109번 가볼게요. away, for, open, across. 보시면 away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는 단어고요. for는 대표적인 전치사. 전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for가 정답으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 제발 여러분들이 단순히 위에서라고 해석을 먼저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open은 대표적인 부사예요. 빈도부사라고 하고 있고 across는 전치사예요. 우선 자리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가자마자 스페셜 컨센트라는 컨센트라는 동의 이제 명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포절이라는 뭐가 보여요? 명사가 또 보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히 여기는 무슨 자리? 전치사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문맥적으로 보기 전에 보자마자 for disposal 아니면 across disposal 표현으로 묶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았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면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획득했다. 특별 동의를 구했다라는 거네요. 특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뭐를 위한 특정 물질, 어떤 물질의 처리에 대한. 이미 정답은 뭐예요? for네요. 그죠? across라는 단어 뜻을 확인 안 했었는데요. across는 우리가 가로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ross the street이에요. 도로를 가로지르다. 뜻이 조금 바뀌면 across the country가 돼요. 그래서 얘네는 나라 전역에라는 뜻이 돼요. 나라 전역에. 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나라를 가로지르는 거니까 전체를 다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역에라는 뜻도 된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익숙하시면 across를 바로 배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for에 대한 특성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네요. conduct, respond. 자, 보시면 동사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형식별 동사를 구분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해석하는 문제인지를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동사가 1, 2, 4, 5 물론 이제 3까지 들어가가지고 동사 조합이 보기가 조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형식별을 보는 거예요. 형식.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도 풀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 삼형식 동사류로 많이 모여진 이제 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거의 해석이에요. 해석이거나 이제 뒤에 오는 목적어하고 맞물려서 이 목적어랑 정말 자주 쓰이는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딱 보자마자 조합된 게 느껴지죠. conduct는 행하다라는 3이고요. respond는 답하다라는 1. accompany 동반하다라는 3이고 proceed는 나아가다 진행하다라는 1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뒤를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 according to라는 전치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쫙 하니 잘라야죠. 몇 형식 동사 문제예요? 1형식. 결국엔 해석이 들어가긴 하네요. 이를 응답하다냐 아니면 진행하냐인데 지금 보시면 주어 자체가 합병이죠. 합병이 합병이 응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나아가다가 맞겠죠. 합병이 진행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 플랜에 따라서 그렇죠? 합병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거의 반절의 그런 펜션 펀드를 잃어버릴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아가다 진행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좋아요. 어쨌든 패턴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1번. 조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change, selecting, lifting, cutting이에요. change는 바꾸는 거고 selecting은 선택하는 거, lift는 lift는 들어올리는 거, lift. 그죠? cut은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이죠. 물질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such as 골프공과 같은 물건들을 할 때, 바꿀 때, 선택할 때 답이 안 나와요. 말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해석 문제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 보고 푸는데 풀리려고 했더니 단어들이 다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때? 뒤에 문맥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닉이 매우 뭐하다? 유용하다. 뭐가 유용해 갑자기? avoid back. 어째요? 등부상을 피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등부상과 관련될 수 있으면서 어울리는 단어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물질을 바꿀 때 이거하고 유용한 건 좀 상관이 없어 보이고, 그럼 어때요? 뭐 할 때? 선택할 때? 리프팅 이거네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 테크닉이 뭐야? 네 등부상을 없애주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리프팅에 가장 적합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네요. 되셨을까요? 조금은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이 한 문제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패턴으로 잡아내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다 삼형식이어가지고 목적어 가지고 풀다가 보통 이 목적어만 가지고 풀 수도 있거든요. 안 풀리니까 뒤에 가서 확인하는구나까지 잡으시면 되겠다. 다음 12번 갈게요. 명사 어휘 문제죠. 복합명사예요. 스태프와 어울리는 명사를 찾아라였네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먼저 확인해 보면 직원에 대한 전문성, 직원에 대한 예약, 레저베이션이니까 예약, 직원에 대한 표시나 암시, 직원에 대한 리덕션, 감축이란 말이죠. 말이 얘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요. 확인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 알면 할수록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업무평가네요.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 업무평가란 단어. 별표 치놓으시고요. 모르시면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으세요. 업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while이 반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 시제가 올 경우에는 거의 동안이에요. 그래서 업무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no further, 추가적인 더 이상의 그죠? 더 이상의 이공 감축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그대로 리덕션이 정답이었네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뒤이어서 또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서 제목의 글의 종류가 뭐다라는 거 파악이 우선입니다. 광고 글이구나. 그럼 광고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좀 판단하시면 조금 유리하게 여러분이 글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크뮤직 페스티벌에 대한 광고구나. 그러면 음악, 메모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해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읽자 이러면 안 돼요. 다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파악을 빠르게 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제가 지금 안 본 상태니까 잠깐 더 보고 들어가면 1번 문제는 구조잖아요. 해석을 더 빠르게 하면서 구조만 바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인 뮤지션이 누구예요? 이 페스티벌에 대한 메인 뮤지션이 토니 가제시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엔드 다음에 구조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엔드로 여기 들어가서 나오면 병치 구조라서 항상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근데 제일 쉬울 때는 여기 있는 게 포인트가 맞춰지고요. 그게 아니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엔드가 어디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저 앞쪽에 이제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보기에 뭐가 있었냐면 동사도 있고 동사의 단수도 있고 ing 진행형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ing도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예요? ing가 좋네요. 근데 진행형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선 깔끔한 힌트가 뒤에 for nearly 4 decades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맥 이 표현 때문에 우린 여기서 단순하게 ing야. 왜? 여기가 나타내는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걸 얘가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문법적인 정보가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좀 잡으셨으면 좀 쉽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132번 보시면 어휘 문제였어요. opportunity는 기회, instrument는 우리가 이제 악기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잖아요. musical instrument. 여기서 악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고, expertise는 전문성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은 스타일이죠, 뭐. 자, 그러면 앞에 가서 보시면 좋은데 우선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opportunity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opportunity to do죠. 그죠? 이게 아시는 분한테는 이게 진짜 빨라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 투부정사에 딱 opportunity가 보기에 보이면 투부정사 있나 보세요. 항상 걔부터 생각해 그러면. 그럼 가볼까요? 팬들은 뭐에 기쁘게 생각한다. 뭐를? 이 멋진 아티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에서 정말 흥분하고 있다. 괜찮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opportunity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빨랐어요.
물론 여러분이 해석이 이상하셨다면 다음 문제 다른 단어로 바꾸셔도 되지만 우선적으로 좀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설명 나와요. 이 사람이 뭘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어때요? 음악이죠. 다양한 음악 장르를 장르를 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From hard rock에서부터 부드러운 재즈까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33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삽입 문제가 들어갔어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그녀는 뭐 해야 된다? 음악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쥐가 뭔데 왜 바꾸라고 그래? 그렇죠? 광고글에서 이런 내용 전혀 맞지 않아요. 광고글에서 그녀한테 바꾸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느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건 문맥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미 광고였기 때문에 이거는 더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글의 종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 페스티벌은 현재 뭐다? 어때요? 주요 이벤트, 센트럴 이벤트니까 중심 이벤트로서 여겨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그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으로는 매칭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음악 팬들이 그녀의 목소리와 노래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이라는 반전이 조금 있네요. 그러면서 she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그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녀는 항상 그녀의 way back 돌아본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포크 뮤직까지도 돌아봅니다라고 하고 있죠. 메인 뮤지션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이 사람은 이런 것들도 이런 장르도 다 하지만 민속 토속 음식까지도 돌아본다. 그쪽으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그럼 어때요?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 이 사람의 쇼뿐 아니라 그죠? 예. 쇼뿐 아니라 그래서 이 페스티벌은 뭐를 또 특징으로 잡는다. 가장 인기 있는 포크 뮤지션들, 민속 음악가들 일부 몇몇, 그죠? 예. 몇몇 음악가들도 초청해서 한다는 얘기죠. 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니까? 그렇죠? 민속 토속 음악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또 뭐도 할 수 있다? 그런 토족적인 민속 음악도 돌아본다. 그래서 이 사람 쇼와 함께 이런 그 민속 음악가들 또한 초청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했겠죠. 이해됐죠?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잘 소화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동사랑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include는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게 생각해야 되냐면 including이라는 형태 있죠. 얘가 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냐면 such as예요. 뭐뭐과 같은. 얘를 제시하면서 백발백중 나와요. 그래서 꼭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살펴보면서 다 보는 게 맞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먼저 잡고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봤기 때문에 금방 보면서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 사람 이름이 3명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뮤지션은 뮤지션인데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 얘가 제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건 뭐였다? including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잘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아까 확인했었으니까 제가 다시 넘어가고요. 자, 이메일이었어요. 35번에 38번은. 자, 가볼게요. 자, EPAW에 그때 가입해 주셔서 종이니까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세요. 우리 서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너의 비즈니스,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너의 사업체는 뭐 할 거다? 우리의 온라인 디렉토리.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무슨 명부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명부에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으로 봐서 분명히 감사, 조인해서 고마우니까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시제 문제라서 아마 눈치를 챘겠어요. 뒤에를 근데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우리는 요청해드린다. 뭐 했어요?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소랑 컨택 넘버가 올바른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어요. 정 힘드시면 더 읽으시면서 잡아보세요.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시제가 언급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거기에서 앞쪽에서 다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서요.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정답은 그래서 미래 형태가 정답이구나. 수동태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시제만 보시면 됐고요. 36번은 솔직히 연결어 문제치고는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 이미 내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디렉토리에 올려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대어프로가, 그렇죠? 대어포가 그대로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단어 확인해 보면 preference라는 건 선호도, performance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성과라는 뜻 있죠.
이제 물론 공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리마인더는 상기시키는 것. 리플레이스먼트는 무슨 뜻이에요? 그죠? 대체자, 대체품. 그죠? 네. 자, 그러면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문맥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올바른지 확인해 주세요. 뭐 함으로써 가. 어디 가요? 웹페이지를 가. 구독자만 사용하는 페이지로 가주세요. 만약에 현 인포메이션이 업데이트 돼야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된다면 등록된 사용자들은 뭐 할 수 있다? 수정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네가 원하지 않아. 네 사업체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좀 싫으시다면 뭐에다가 인디케이트이 뭐야? 표시하다예요. 원래 명시하다, 표시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너의 뭐를 표시해라. 어디에다가? 알맞은 섹션에다가. 당연히 뭐겠어요? 선호도겠죠. 싫은지, 원하는지 아닌지니까. 그래서 선호도, preference가 정답이구나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삽입 문제예요. 그리고 문장을 아까 우리가 문제 보셨으면 맨 마지막에 위치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회사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저는 당신을 환영하고요. 당신의 사업체도 우리 단체, 우리 기관에 어때 들어오는 걸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말 같은 거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됐겠는가? 그러면서 유효한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접근하려면. 이거 쓰려면 위에 가서 언급이 됐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 얘기할 거면 지금. 마지막인데 지금. 그럼 어때요? 온마이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웹페이지에서 뭐를 join info 섹션을 찾아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이것 또한 위쪽에서 뭔가 어떤 정보 뭐 선호도 표시해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언급이 됐어야 되겠죠.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야? 참여하기인데 환영합니다. 이미 참여하는데 그렇죠? 조인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 모든 사람이 들어간 형태 자체도 이상했고요.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뭐야? 기쁘게 생각한다는죠. excited니까. 뭐에 대해서 무슨 기회를 가졌어? 아, 너와 같이 어때?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정답이 그래서 D번이 적합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네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파트 6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 지문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2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해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예요? 반드시 지문의 종류 파악한다. 제목 있으면 제목 읽는다. 물론 제목은 없었네요. 그래서 제목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았습니다만 질문 종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제 풀러 들어가시면 돼요. 주제 문제죠. 주제 문제의 정답은 어디 있어요? 항상 맨 앞에 있죠. 근데 여기서 항상이란 말을 빼셔야 해요. 항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조금 쉬울 때는 앞에 있지만 보통 뒤쪽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전반적인 걸 읽고 푸는 내용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문제를 푸는 팁을 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짧을 때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길거나 할 때 있잖아요. 먼저 풀지 마시고 나중에 주제 문제를 푸는 게 차라리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가버리면 뭐예요? 이 건물의 사이드워크, 인도죠. 인도가 뭐야?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뭐 하려고? 외부 간판을 설치한대요. 근데 건물들의 간판이죠.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엘리자베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스트리트라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있는 그 건물들에 대한 간판을 바꾸나 봐요, 다. 그러면서 메인 입구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루 종일 6월 12일 날. 아, 하루 정도네요. 그죠? 하루 동안은 그 메인 입구를 사용할 수 없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공지사항이면서 이 내용을 포인트로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봐. 뭐래요? 회사의 정책 이건 말이 안 돼요. 정책이니까. 그 다음에 업데이트까지는 좋은데 연락처잖아요. 컨택 인포메이션.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일시적인 변동사항이죠. 괜찮죠? 우리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했으니까 메인 입구를 정답으로 가능성이 있고 2주 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예상했던 그대로 C번 잘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What is suggested about Hansel Finance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추론 타입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보기를 보시면서 보기에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생각해 보실 게 지금 보기 자체가 좀 길죠, 나름. 근데 읽을 정보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이거 몇 줄 안 되니까 읽어버리고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게 항상 중요해요. 자, 보시면 저 읽고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페데스트리언. 보행자들이 뭐예요?
route to other street. 다른 길로 우회한다는 얘기죠.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직원들과 고객들도 뭐 하도록 요구된다. be invited to do예요. 뭐 하도록? 사용해. 다른 입구를 사용하도록. 입구가 어디에 있어요? 비스트로 스트릿에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때? any division. 어떤 부서든지 간에 should obtain. 뭐를 받아야 돼? 큰 택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날 받아야 되는 팀은 권고 드립니다. 뭐 해라? 연기했으면 좋겠다. 배송을 좀 지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 입구가 너무 작아요. 충분히 크지 않다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큰 소포가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크지 않아. 충분히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구가, 그러니까 메인 입구는 되게 큰데 항상 뒷문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뒷문으로는 못 받으니까. 아, 그렇구나. 기어가기가 조금 무난하잖아요. 짧으니까. 그럼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레노베이션 절차가 뭐 된다? 6월 12일 날 공개. 이건 말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열지 않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일시적으로만 잠깐 앞문만 못 쓰는 건데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메인 입구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정답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보시면 비스트로 스트릿에 아까 입구가 있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메인 입구가 아니라 그건 뒷문이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뒷문. 디아더 엔트랜스잖아. 여기는 메인 입구는 어디 있어요? 메인 입구는 어디 있어요? 엘리자베스 스트리트에 있잖아요. 왜? 거기 앞에서 지금 거기에서 간판 설치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셨어야 됐겠다. 그 다음 마지막 빌딩은 어때? 단지 2개의 입구만을 가지고 있다. 맞죠? 온리라는 단어 보이세요? 보통 이게 온리가 없어야 정답으로 깔끔하긴 한데요. 여기서는 온리가 들어가서 조금 좀 난해하죠. 근데 난해했던 게 아니라 정확했어요. 뭐냐면 아까 여기서 디아더 엔트랜스라는 보이세요? 디아더 엔트랜스? 디아더라는 단어는 언제 써요? 그렇죠. 명확한 수에 써요. 그러니까 아까 메인 입구가 하나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하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는 거니까 또 어때요? 근데 이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딱 2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디아더를 통해서 이거 하나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걸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only라는 단어를 써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 제가 이거를 굳이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문제 푸실 때 only가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잡는 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정확해야 돼. 그죠? 아예 only가 없으면 괜찮죠. 그냥 2개 입고 가지고 있대요. 그냥 받아들이기 편한데 only 때문에. 그렇죠? 꼭 좀 포인트로 잘 기억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정답은 다 확인했고요. 자, 이중지문입니다. 이중지문은 여러분 지문이 2개로 묶여 있잖아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다? 연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자,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계 문제 하나만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보통 2개 아니면 뭐 3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 저쪽에서 연계 문제 하나에 3문제 이렇게 묶일 때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연계 문제 하나가 있다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ational Association of Animal Welfare 제목은 읽어야 되겠죠. 무슨 컨퍼런스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메일의 목적이면 여러분 이제 아까 주제 문제는 언제 푸는 게 차라리 그죠? 뒤에 나중에 푸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나중에 풀더라도 절대 여러분 시간적으로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번 풀고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 풀더라도 첫 단락 정도 봤을 때 만약에 포인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푸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읽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주제 문제 풀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했냐면 자, 이벤트 코디네이터. 무슨 협회죠? 이 협회, 컨퍼런스 협회에서 이 사람이 초대했어. 누구를? 나를. 뭐로써? 스피커로 초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11월 22일. 그죠? 자, 어때? 현재 지금 자기가 어때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나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예약 좀 내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예약 좀 해달라고 시키는 거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대로 컨퍼런스에 도착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한다? 22일 날 9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알고 들어갔으면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갔잖아요.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다른 거 풀다가 나중에 와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연사를 초청하기 위한 건 지가 받았던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변동 이것도 상관이 없었고요. 여행에 대한 트래블 어레인지먼트라는 건 여행 준비
아니면 여행에 대한 어때요? 배치, 아니면 여행에 대한 예약,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을 거고요. 그래서 여행이 어때요? 예약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정답은 C였겠네요. 그 다음에 예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컨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상관이 없었고요. 정답은 당연히 C번. 그죠? 잘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117번. 나추르 문제예요. 근데 키워드가 웹사이트예요. 저희가 분명히 딱 봤을 때 이걸 뭘 봤었어요? 이메일이었고 웹사이트는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랫지문에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자마자 어때요? 뭘 봐야 돼요? 요거 보기를 보셔야 돼요. 왜? 읽은 내용은 지금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추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걸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 기억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한번 읽고 들어가 볼게요. 보면 세금이에요. 세금이 개별적으로 부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티켓은 뭐예요? 교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 티켓, 피. 근데 뭐예요? 수화물에 대한 수수료죠. 수수료가 어때요? 개별적으로 부과될 거다. 쿠폰이 뭐예요? 다른 쿠폰이랑 사용될 수 없다. 그래서 키워드를 텍스, 티켓, 피, 쿠폰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정답의 위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부터 나오죠. 그럼 보면 가격은 뭐야?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할 수 있는 텍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격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텍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세금은 포함하지 않는,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세금은 뭐예요? 개별적으로 뭐예요? 부과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괜찮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의 포인트고. 이렇게 정답의 포인트. 오케이. 이거 또 실수하면 안 돼. 맞는 포인트니까 일단 동그라미만 그냥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세요. 우리 이거 또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기지 퓨즈. 배기지라는 거 우리 수거화물 아까 러기지 있었잖아요. 러기지나 배기지가 같은 말이니까 수화물에 대한 수수료가 어디에 가격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방에 대한 짐값이 어때요? 포함이 돼 있구나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보면 아까 어때요? 여기서 fee for 러기지 보이시죠? 근데 뭐야? 개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죠. 아니 개별적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죠. 가격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 따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운이 좋게도 여러분들이 바로 C번이 아니다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추르 문제 풀 때는 맞으면 동그라미,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나추르 문제에서 아닌 거 찾고 있는데 맞는 거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나추르 문제에서 낫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무조건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정답으로 쓰셔도 괜찮다. 대신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쿠폰에 대해서 나와요. 쿠폰이 어때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쿠폰을 뭘 받으려고 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쿠폰을 뭘 위해 써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5% 받죠. 그래서 쿠폰이 우선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가시면 글이 짧아요. 글이 읽을 내용이 짧으니까 쿠폰 있는지만 보시면 돼.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If you reserve any ticket, you can get a coupon. 얼마? 15%의 할인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에 있어서? 렌탈카. 이게 키워드였겠네요. 저 그러면 가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5%는 괜찮았는데 파킹이고 그다음 뭐야? 캐시백이야. 다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무료 업그레이드? 이거는 되게 좋은 건데 안 되겠죠. 그죠? 예. 여기서는 정답이 디스카운트인데 렌탈 비이클. 생각보다 쉽게. 대신 15%가 아니라 디스카운트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1번 풀고 2번 문제까지 쭉 풀렸네요. 그 다음 179번. 어떤 항공사냐? 가장 어때요? 선택될 만한 항공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안 봐도 이건 뭐예요? 그렇죠. 연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티켓 예약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시간하고 지금 뭐야? 시간하고 가격만 언급이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위에 가서 뭘 찾으면 되냐면 그 사람이 언급하는 시간, 혹시 없으면 가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시간에서 바로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을 때 조금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22일 날 몇 시? 9시까지는 그죠? 예. 22일 날 9시까지는 도착해야 된다는 포인트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라가서 찾아요. 29일 9시.
22일 9시. 그럼 어때요? 출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착만 봐. 10시, 8시, 뭐야, 얘 안 되네요. 그러면 퍼시픽 빼고 다 돼요. 그럼 답이 3개가 나왔으니까 더 구분할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요? 컨퍼런스가 몇 시에 끝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야? 23일 날 오후 일찍 끝나요. 그래서 비행기가 돌아오는 비행기죠. 비행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몇 시 이후에? 7시 이후에는 괜찮아. 그러니까 7시 이후의 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7시 이후에. 근데 7시 이후가 뭐예요? 출발하는 게 23일 날 보시면 출발이 8시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정답은 나폴리 아니면 이스턴 둘 중에 하나였네요. 그래서 두 가지 항공사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직 포인트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살펴보셔야 돼. 자, 그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왔었고 아까 그다음에 that will give me a plenty of time to check in, go through security 나왔고 협회가 뭐 하는 거예요? reimburse 보상할 거란 얘기죠. 뭐에 있어서? 비행기에 있어서. 그렇죠? 얼마? 300.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지 않다? 초과하고 싶지 않다. 이 가격을. 그렇죠? 예. 그래서 가격이 여기에서 나왔죠. 초과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돈도 문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가격에서 뭐야? 얘는 267불이고 얘는 300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요걸 선택했네. 그래서 나폴리 항공을 얘가 선택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죠? 연계 문제 중요성 잘 보셨죠? 그래서 연계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0번. 언제냐? 쿠폰이 익스퍼. 이건 바로 쉽네요. 쿠폰이 언제까지 어때요? 언제 끝나냐는 언제. 그러니까 뭐 쿠폰이 예를 들어서 언제 발행되면 뭐 기간 연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효기간 언제까지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기가 언제 됩니까? 라고 하고 있으니까 쿠폰 찾아야 되겠네요. 쿠폰 찾아보면 어디 있어요? 쿠폰. 아까 쿠폰 can be applied to any 어때요? 렌탈 금액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원데이 렌탈에 나오고 쿠폰 여기 나오네요. 쿠폰은 유효하다. 뭐에서? 1 week. From your arrival day. 도착일이 며칠이에요? 22일 날부터 일주일이니까. 그렇죠? 29일 정도 되겠네요. 30일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역시 29일이 있었네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뭐였어요? C번이 정답인 형태. 됐을까요? 좋습니다. 잘 마무리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중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중지문입니다. 보시면 플라이어, 리스트, 이메일이에요. 플라이어라는 건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죠. 전단지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목록이고 이메일이었어요. 제목은 읽어야 되겠어요. 제목이 있으니까. 웰컴, 환영한다. 홍콩 인터내셔널 베이커리. 키워드는 뭐예요? 엑스포. 그리고 이렇게 줄임말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 이제부터는 어때요? 이걸 다 길게 쓰진 않으니까 요 약자를 가지고 언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엑스포와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보러 갈게요. 이제 지문이 3개니까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플라이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플라이어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 엑스포 관련된 거였잖아. 근데 우리 아직 읽은 내용이 없으니까 읽긴 읽어야 되겠네요. 그럼 홍콩 인터내셔널 베이커리 엑스포는 공식적으로 뭐야? 이제 공식적으로 진수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나 봐요. 그 다음에 오픈, 열려있다. 뭘 위해서? 예약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뭐해서? 전시회 부스 공간에 대해서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엑스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예약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 어때요? 프리미엄은 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뛰어나고 어때요? 유일한 거래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네, 맞춰져 있다. 누굴 위해서? 베이커리 인더스트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때요? 제빵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좀 포괄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 교류의 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은 뭐예요? 6번째 베이커리 이벤트다. 그렇죠? 홍콩에서 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소 얘기하고 있고 날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어때요? Financial success. 이건 말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독자들에게 특별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엑스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정답으로 가능성이 있죠. Verify라는 C번의 Verify는 증명하다예요. 이벤트의 혜택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지불에 대한 수령이에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령을 뭐야?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정답은 우리가 B번을 바로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92번 또 플라이어에 따르면 플라이어 봐야 되겠네요. 그죠? When should a call be placed? 그죠? 네. 언제 전화 어디에? IB의 사무실로 언제 전화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언제 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키워드가 다 어디에 맞춰요? 그죠? 네. 플라이어에서 전화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메일이었고 밑에 가서 전화번호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읽어도 되고요. 바로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If you have any inquiry about the 뭐야? Them이 뭐예요? 템이 뭔데? 아직 모르겠네요. 그럼 어때요? 올라가서 봐야 되겠죠. 이
엑스포 행사는 뭐 기쁘게 생각한다. 여러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베스트 베네핏과 함께하는 스폰서십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유캔 너는 뭐야? 스폰서십 목록을 찾아낼 수 있다. 어디에서? 섹션 B에 대해 비해서 만약에 네가 어때요? 문의사항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네요. 그죠? 예. 스폰서십 프로그램인가 봐요. 요거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바로 포인트 잡아요. 그럼 어때? 추가적인 뭐요? 정보 뭐에 대해서? 부스에 대한 정보가 요구될 때.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메일이 어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때요? 페이먼트 지불이 뭐예요? 처리됐지 않았다는 뜻이죠. 처리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스폰서십에 대한 어때? 질문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정답 뭐예요? 당연히. 바로 써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D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 찾아라는 얘기예요? 아까 거기에서 우리가 댐이라고 써 있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면서 매칭 빠른 속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될 만한 게 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시면 문제가 바로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3번이에요. 날짜가 나와요. 1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월 26일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11월 26일 나오는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이메일에는 플라이어였죠. 플라이어에는 뭐가 없어요. 날짜가 날짜 나왔어요. 뭐예요? 11월 26일 나왔죠. 마지막 날. 그러면 여러분 11월 26일이 어떤 날인가 보면 행사가 있는 마지막 날인 것까지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 연계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 가서 쭉 내려다보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대신 뭘 찾아요? 날짜를 찾아요. 26일. 근데 여러분 26일만 볼 만한 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쩔 빠른 속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26일이 있어요? 없어요? 쭉 보세요. 날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죠. 왜? 26일이라고 쓰면 너무 쉽잖아. 근데 여러분 아까 며칠에서 며칠이었죠? 23일에서 26일. 그러면 항상 활용하는 거 보면 첫 번째 날 그리고 뭐야? 마지막 날.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나 어때? first day 아니면 어때? last day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뭐 final day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쭉 보시면 뭐가 보여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on the final day에 그렇죠? 1시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회가 열린대요. 연회가. 언제? Final Day. 그래서 우리가 연계 문제로 날짜하고 Final Day하고 묶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뭐야? 연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어때요? Formal luncheon will be held 보이시죠? 정답이 그래서 D번이었던 형태였네요.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추론 문제예요. Suggested about Hong Kong 이거 있죠. 자, 이제 전반적인 걸 다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있죠. 엑스포에 대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추론이 아니라 세부사항 문제하고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질문 읽은 내용 가지고 어때요? 읽은 내용이 풍부하다면 바로 푸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때요? 키워드 잡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분적으로 자금을 받는다. 누구? 주정부에 의해서 받는다. 그 다음에 열렸어요. was held네요. 어디에서? 다른 장소에서 작년에 열렸다. 그 다음에 어때? 스폰서에 대한 benefit이죠. 앞으로 the same as last year. 작년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it distribute. 배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엑스포에서 뭐를 배포한다? 여러 어때? 보려서 한 kind of니까 일종의 프로서 책자를 어때? 누굴 위해서? 방문객을 위해서 준다. 하필 과거 시제가 나와가지고 문제 선택이 조금 무난해 보여요. 그렇죠? 네. 행사를 지금 하겠다라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A번하고 B번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물론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 줬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오케이? 여러분 보시면 뭐야? 이제 책자가 자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스폰서 혜택이 작년이랑 같다. 작년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방, 책자, 브로셔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리스트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서 스폰서십에 대한 기회하면서 여러분인데 혹시 이 리스트에 나오는 이 스폰서십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폰서십이라는 게 뭐냐면 행사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엑스포를 하면 업체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행사 열 때 그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업체들에서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은 업체가 돈을 내고 거기서 부스를 받아요. 이제 추가 돈을 많이 내는 업체는 이제 거기에서 광고도 더 할 수 있는 거를 주거나 아니면 큰 공간을 주거나 이렇게 되죠. 이런 게 하나의 스폰서십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엑스포에 관련된 내용 봤을 때 제가 지금 일로 갔잖아요. 아, 스폰서십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조금 이해가 조금은 필요했어야 여러분이 조금 더 무난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뭐라고 써? 리플렛, 스폰서십 보이세요? 리플렛이라는 건 브로셔하고 동의어예요. 약간 이제 책자 조그만 거 얘기하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가 어때요? 어디에? 여기 전세 카탈로그. 이런 거를 보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았나. 그죠? 예. 근데 더 읽어보셔도 기본적으로 뭐 작년하고 비교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들어가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D번에 어때요? 일종의 책자를 방문객들한테 제공한다는 말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What is indicated about the 팔콘? 팔콘이 뭐예요? 팔콘이라고 나왔나요? 팔콘? 팔콘이란 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팔콘이 나올 확률은 조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특정 지정 회사가 나오는 말이야. 그 특정 회사가 여기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보시면 이메일에서 이제 팔콘사가 분명히 언급이 되겠죠. 우리가 이거 아직 활용을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볼게요. 팔콘이란 말을 최대한 빨리 찾아요. 들어가 보실 때 쭉 해석을 막 빠르게 안 해도 되니까 빠르게 하시면서 쭉 보는 거예요. 팔콘을. 근데 뭐야? We ask you registration 나오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 팔콘이란 말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받는 회사 있죠. 지금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의 회사 이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메일 주소에서도 팔콘이라고 나왔었고요. 자, 그러면 we have received your registration and payment를 받았다.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어때요? 지금 요만큼만 읽고 들어가도 풀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보기를 보는 습성이 있어요. 보기를 보면서 조금 빠르게 정리하시면 좀 더 빠르게 풀릴 수 있으니까.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이 회사의 임직원이죠. 임직원들 뭐 한다? 런천에 참여한다. 아까 런천 있었죠. 그 다음에 배포한다 그러죠? 배지를 배포한대요. 로고를 가지고 있는, 로고를 함께하고 있는 그 배지를 배포할 것이다. 직접 배포한다는 얘기죠, 이건. 그죠? 회사가 배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폰서 했다고 그러죠? 이 회사를 몇 년 동안, 6번이네요. 6times니까. 6번이나 이 사람, 이 회사가 스폰서 했었네요. 그 다음에 its 로고가 어디에? 특징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어디에? 가방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로고가 어디에서? 그 가방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보면 지금 정보가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이제 보기를 딱 보잖아요. 딱 나중에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봐봐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처음부터 볼게요. I would appreciate it. 감사드립니다. 너는 뭐 했다? 뭐 해서 북렛 스폰서십이죠. 스폰십에 등록했단 얘기야. 뭐로써 어때요? 홍콩 스폰서로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 홍콩 아이비 베이커리에 대한 스폰서로 등록해 줘서 고맙습니다. 너의 서포트가 이 행사를 열게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이 산업이 잠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너의 등록을 받았고 얼마예요? 2,500불. 그죠? 예. 그럼 나름 정보가 우리가 갖고 있네요. 그죠? 2,500불이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2,500불. 2,500불짜리는 요거밖에 없잖아. 아까 북렛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리플렛을 조금 바꿔가지고 걔네가 써줬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이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와 관련된 건 책자에 대한 거를 얘네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00불짜리여서 이제 선택이 조금 좀 좋은 거였나 보죠. 요 정도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데이터에 따라서 네 회사 있죠. 팔코니 회사는 우리 회사에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연속해서 우리한테 언제부터? 시작한 해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너네한테 뭐를 주겠다?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겠다. 그죠? 예. 그것을 프로세스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엠블렘 보여요? 엠블렘이라는 건 우리 회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로고 같은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 디자인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혜택으로 뭘 줘요? 로고에 대한 거 관련된 걸 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로고에 대한 거는 혜택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아까 로고 그죠? 가방 로고하고 배지 로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고 디자인 달라고 하니까. 물론 로고라고 안 써 있고 엠블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책자에 대한 스폰서십만 했는데 잘하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5년 동안 계속 한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이 가방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계 문제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었네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아까 그랬대요. 점심 참여 이거는 말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하나 이건 좀 찾아볼게요. 점심 행사는 메인 스폰서십을 하는 팀에게만, 회사에게만 제공이 되는 거였어요. 연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배지를 직접
말이 안 되잖아요. 배치를 직접 나눠주는 거 말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고민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를 했는데 뭐야? 6번이나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이 지금 엑스포가 몇 번째예요? 몇 번째? 6번째. 그쵸? 그러면 지금 한 번에서 5번은 참여했는데 6번째 아직 6번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 몇 번 참여한 거야? 5번 참여하고 이번이 6번째예요. 근데 6번 참여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선 정답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완료 시제를 써가지고 6번 했다고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D번. 보시면 로고가 어때요? 그 가방에 있다고잖아. 가방에 이 회사의 로고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답이 D번이었던. 아마 약간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풀 때 지금 이 한 문제 한 문제 맞추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연계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엑스포 관련해서 나오면서 스폰서, 물론 스폰서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로 저렇게 나열형으로 나와서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제목하고 밑에 나오는 내용하고 비교해가지고 연계하는구나. 이런 점을 조금 기억했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